국민의힘 지금 갈등 속에 빠져들었죠. 아이고 뭐 이제 국민의힘 상황은 저는 이제 단일화 내분이라는 표현을 해야 될 것 네. 같은데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일단 다른 거죠. 이제 김문수 후보가 단일 후보로 어쨌든 국민의힘에 선출이 되고 난 이후에 그날 바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5월 3일자 저녁에 SBS에 이제 보도가 되는데 단일화는 25일 전까지 하면 되는 거 아님? 이라는 이제 입장을 그러니까요.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25일에 단일화한다라는 건 사실상 안 하겠다는 얘기와 다름이 없거든요. 그럼요. 뭐 단일화의 마지노선이나 이런 시점에 대해서는 언론의 분석 기사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만은 후보 등록이 10일과 11일 사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이전에 단일화를 해야만 기호 2번으로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11일 이후에 만약에 단일화를 하게 되면 이미 단일화의 어떤 효능감 어떤 이런 것들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인데다가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고 한덕수 후보는 개인이 번호도 뒤로 밀리지만 자신의 자비를 써가지고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단일화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은 즉 김문수의 편이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단일 대우가 아닌 것 같아요. 지도부 쌍권이라고 부르는 지도부를 포함해서 소위 당권파라고 부르는 범친윤계 의원들 전체가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는 쪽에 지금 완전히 꽂혀 있고 몰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의 긴급 의총 상황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 친윤 의원들이 부글부글한지 알 수 있겠고 실제 MBN 단독 보도를 보니까 김문수는 사기꾼이다라는 표현까지 나왔고 뉴스원 보도를 보니까 후보 교체도 검토하자라는 목소리가 나올 법하다. 이제 이런 관계자의 멘트까지 나왔습니다. 야, 심각합니다. 일단 후보가 당의 후보가 됐으니까 당무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 반면에 무소속이기 때문에 네. 만일의 경우 단일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상 대선을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조한 한덕수 후보 양측의 입장의 표정이 완전히 엇갈리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곤혹스러울 텐데요. 그럼요. 지금 뭐 한덕수 후보를 실제 지원하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의 정치인들, 뭐 특히 이제 친윤계 의원들은 굉장히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캠프에서 활동도 못할 뿐더러 실제 측면 지원만 지금 가능한 상황인데 단일화를 해서 나중에 한덕수로 단일 후보가 선출되고 그 이후에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는 절차와 이 프로세스를 유념해 두고 있을 텐데 김문수 후보가 지금 요지부동인 상황이다 보니까 단일화 룰을 세팅하기도 어렵고 실제로 단일화로 실제 단일화로 진척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애걸복걸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시간은 김문수 후보의 편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을 계속 지연시킴으로 인해서 여론조사에서 한덕수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는 거를 김문수 후보 측이 지금 유념해 두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도 명태균 게이트 사건이 불거지면서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단일화하는 과정 속에서 그때 당시에 안 후보의 지지율이 오세훈 후보보다 훨씬 더 높았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오세훈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시간을 거듭함으로 인해 오세훈 후보가 조금 더 여론조사 우위에 있었을 때 단일화 모먼트를 만들어가면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잠식해버렸거든요. 이제 그런 모델을 김문수 후보가 지금 유념해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한덕수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후보로 나온 지가 실제 일주일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언론의 검증에 지금 올라야 되는 상황이고 실제 도마 위에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후보의 검증 기사가 쏟아짐과 동시에 한덕수 후보의 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게 되면 아마도 시점이 일주일 하루 이틀이 문제가 아니고 일주일을 더 지나고 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 동일한 얘기를 하게 되면 한덕수의 지지율이 빠져 있을 거거든요. 이제 그 시점을 노려서 아마 최대한 시간을 지연시키고 아마 사전선거 등록 이전까지도 진짜 25일까지도 시간을 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시간은 김문수 후보의 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 그런 얘기도 했죠. 대선 투표용지에 한덕수 이름은 없을 것이다. 아, 이거는 김재원 그 비서실장이 했던 얘기인가요? 그렇죠. 아, 맞습니다. 없을 것이다라고 네. 단언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난번 아까 말씀하신 오세훈, 안철수 이 단일화 과정 속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그 당시에 작용했던 게 이 마이다스의 손이 아니라 명태의 손, 네. 명태균의 손, 명태의 손이 작용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내용들을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아마 그런
당 내부의 움직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쌍관 예. 이 대표단들 지금 중간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상당히 불편한 기색이 좀 느껴졌던 게 김문수 후보가 선출되고 나서 실제 당 지도부가 모여서 지도부 회의를 하는 자리에 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이도 9살인가 더 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의자를 툭툭 치면서 이제 반말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미 유튜브에 영상으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에게도 제가 보기에는 뭔가 서로 간의 어떤 긴장 관계가 느껴지는 불편한 기류가 네네. 느껴지는 그런 화면에 담겨 있었고 이제 또 말씀을 이제 듣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떠오른 게 결국에는 이제 김문수 후보를 둘러싼 인물 관계도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캠프의 공식 비서실장이 일단 김재원 전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차명진 전 의원이 있고요. 그렇죠. 이분들은 잊혀진 정치인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사실은 제도권 정치에서는 좀 한 걸음 물러나 있었던 원외 인사들이잖아요. 네, 징계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요. 뭐 광주 관련 발언도 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친 걸 행보로 예. 비판을 받았던 분들인데 네. 지금은 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마음은 실제 어디에 가 있겠느냐 저는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분들의 마음은 지방선거에 가 있거나 다음 공천에 가 있을 텐데 실제 김문수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실패하더라도 당권을 거머쥐고 자신들이 김문수에게 얻어낼 것은 무엇인가 이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권파라고 불리는 범친윤계 의원들과 대척점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당무 우선권을 진 김문수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향후에 자신의 정치 일정까지 유념해 두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미래 권력을 과연 누가 거머쥘 것인지에 대한 싸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을 싸움이고 절대로 좁혀질 수가 없는 그런 갈등 관계이다라고 봐서 글쎄요 누가 이기는지 저희로서는 일단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당무 우선권을 쥐고 있는 김문수 후보를 꺾을 수나 있을까? 이미 심지어 후보 교체까지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거 언론을 통해 나온 거를 보면 이 싸움이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암시하는 장면입니다.